예,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CQ 방송입니다. 예, 다들 추우신 날 겨울야 저녁 잘 보내셨나요? 예, 지금 제가 지금 나서고 있는데 지금 바람이 지금 제법 이제 찬바람이 제법 불고 있는 오늘입니다. 예, 예, 오늘은 주제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대한민국은요 언제 생겼느냐? 좌파들 얘기로는 1919년에 이제 생겼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본래 근원은 좌파들이 말한 대로 1919년에 이제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가 4월에 이제 생겨났죠.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 뒤에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이제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고, 그리고 이제 미 군정이 한 3년 동안 지속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48년으로 이제 접어들자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이제 이제 대한민국 주축 세력이죠. 그분들이 대한민국 세우기를 위한 이제 운동에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반대쪽에서도 이제 있었죠. 뭐 몽양 여운형이나 또 백범김구. 근데 백범김구는 좀 애매합니다. 이 우파이기도 그렇고 좌파이기도 그렇고 좀 애매한데, 그리고 1948년 그 이듬해 6월에 이 백범김구 선생이 이 안도의 흉탄에 서거를 했죠. 그 기념관이 그 서울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도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 전에 얘기로는 뭐 어떤 그 이제 병원 자리가 이제 그 백범김구 선생님이 계셨던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그 안도의 흉탄에 이제 맞고 쓰러졌고요. 예, 이제 얘기를 돌아가서 이제 대한민국 이제 생긴 과정을 얘기를 하면은, 이 1948년 5월 10일 날 이 선거가 치러졌죠. 그 5월 10일 날 선거를 무력화를 시키기 위해서 북한 공산 집단이 이 여수 반란 사건과 제주 4.3을 일받았죠. 그러면은 그 제주 4.3은 이제 어떤 계기로 일어나냐? 그거는 이제 남쪽에 있는, 그때 당시에 있는 남노당이 주도하에 이루어졌죠. 그의 뒷배경에는 이제 북한의 이제 김일성 집단이 이제 사주를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때 남한에 이제 총책이 누구냐? 바로 이제 박헌영이가 있었죠. 박헌영, 이현상 등이 있었고, 그리고 북한의 고종 간첩이 그때 있었는데, 그때 이 김상용과 이주하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들이 체포되거나 이제 월북을 해서 이제 무력화가 되었죠. 그때 이 종북 세력들은 우리나라에 그때 곳곳에 침투를 했죠. 특히 공장의 이제 노동자나 또 우리나라의 그 엘리트 축인 이제 군인에도 좌파들이 침투를 해 있었고요. 경찰에도 있었고, 거기에 이제 주원하는 이제 공산 이제 책통들이 있었죠. 물론 이승만 정권의 이 한계점이 이제 친일 이제 부역자들을 이제 정부 보직에 앉혔다는 것이 이제 무리가 좀 있었죠. 그리고 7월 17일 날 이제 여러분들도 다들 이제 학교를 다녀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이 된 날이
1948년 7월 17일이었죠.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초대 이제 대통령을 이제 뽑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6.25 사변이 터졌고, 그리고 6.25 사변은 이제 북한 김일성이가 소련과 결탁을 해서 무려 3년간 전쟁 준비를 했지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일제가 남기고 간 이제 90무기밖에 없었고, 북한 공산 집단은 소련제 탱크와 또 비행기 또 야포를 또 준비를 했고, 또 10만 명이 넘는 이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서울이 6.25 사변과 동시에 이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되었고, 그리고 이 전쟁은 우리 1953년 7월 27일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영화관에 가서 많이 보았는지 모르지만 또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또 영화가 있었죠. 그때 뭐 켈로의 부대가 있었고, 그리고 전쟁을 복구하는데 무려 자그마치 10년의 세월이 또 걸렸다죠.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권 잡는 그 시기에는 우리나라가 이 $70 이하랬죠, 국민소득이.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장족의 발전을 이룩해서 거의 3000배에 이르는 그 소득을 올렸죠. 무려 3만 불을 넘는 시대를 맞이했는데, 지금 이것을 돌이켜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뒤로 퇴보를 할 것인가는 이제 국민 여러분들의 이제 선택에 달려있죠. 그래서 제가 말하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또 이명박, 박근혜를 이어지는 이 세월 동안에 공과 사는요, 반드시 기록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근에 뭐 좌파 유튜브나 한쪽을 치우친 이제 유튜버들이 자꾸 역사를 폄하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너무 안타까울 일이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최근에 학교 종교조 교사들도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소문에 이런 소문이 들립니다. 이 서울의 어느 수도권 학교에서는 얼마 선생님이 종북 편향머리를 교육을 시키는가 말썽이 터지니까 학부모가 항의 전화를 했다죠. 그래서 뜻이 있고 양심이 있는 역사가가 있다면요, 역사가 있다면 역사는 있는 그대로 기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 업적을 남긴다 그런 거는, 그분이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게 있었죠. 입국론이 있었고, 토지 개혁을 남대로 잘해서 그때 공평하게 국민 모두에게 이 토지를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910년에 경설국치라 그래서 한일 합방에 들어갔을 때 일본이 거의 무상몰수를 거의 했죠.
그래서 때로는 여기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중국 만주로 가서 이제 살게 되었고, 이제 그분들이 지금의 이제 중국 조선족의 이제 원류가 되었죠. 그러니까 자연히 남북 분단이 되면서 넘어올 수가 없었죠, 결국은. 그리고 1992년에 노태우 전 대통령 때, 그때 이제 한중 수교가 이루어짐으로써, 그때 이제 조선족들이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오고 가고 그래 했죠. 물론 저와도 인연이 참 매우 깊죠. 무려 몇십 년의 이질감이라는 것은 문화적 차이가 매우 크죠. 그리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제 근간이 되었고, 제가 얼마 전 방송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은 정말 공보라는, 사보라는, 가보라는 공이 더 컸던 이제 그런 분이었죠. 특히 요즘에 말하는 이제 의료보험 체계,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 또 이제 산업화, 이제 대기업을 만들어냈던 것도 이제 결국 박정희 대통령의 업이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이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다 그러면은, 물론 이 시원함도 있지만 시원함 뒤에는 또 그늘도 또 있다는 게 또 그거지죠. 그래서 저는 좌파 역사가들에게 말하고 싶지만은, 제발 부탁이니 역사 왜곡은 이제 그만들 하시기를 바라겠고, 또 최근에 이제 김대중, 노무현, 이제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이 좌파 3대, 저는 그렇습니다. 김대중이가 뭐 해패 정책을 잘했다고 그러는데, 그 해패 정책 이면에는 북한의 수십억에 가까운 이 현금파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날 이제 북한 공산 집단이 핵무장을 가져온 책임도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섣부른 남북 대화로는요, 심지어는 우리 5천만 국민들에게도 어쩌면은 위협의 칼날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원하지만은 튼튼한 안보, 그리고 경제, 그리고 한미일 동맹, 그리고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북한 공산 집단보다 우위에 설 때만이 남한에 의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만주 동북 삼성도 우리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1909년에 일본의 강한도의 협약 때문에 우리 지금 보면은 이 길림성 일대가 이 조선왕조 시절 때는 그 땅이 우리 땅이었다 그러죠. 그 고려 시절 때는 뭐 공업용 뭐 700m 그래서 그 비석이 있었다 하고요. 그래서 통일시대가 된다면은 그 만주가요, 이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그 길목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자좀들이 말하는 요즘 남북연방제로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온 국민이 고만 이 정치범 수용소를 가거나 아니면 못을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기록이 되어야 되고, 또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생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그 업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없죠. 5천년에 계속 이어진 가난의 악습을 끌어내었다는 것, 그것이 있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하면은 자주국방이 또 오르고요. 그리고 이제 전두환 노태우 이제 대통령 시절로 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산층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활성화가 그때 이루어졌고요. 아, 정말 이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부는군요.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북한은 엄연히 대한민국 헌법상으로 한반도 이북을 불법으로 점거를 한 불법 집단이고요. 왜 북한 공산 집단이 국가 정통성이 없느냐? 유엔에서 그때 동시에 실시하자던 남북한 연합선거를 거부했던 집단이 북한 공산 집단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더불어 빨갱이당이 지금 그 무엇이랄까요? 북한 주민들이 그 고통을 신음을 하고 있어도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5천만 국민들의 미래, 삶,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오전에 이제 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제 옆에 있는 아들이 통일시대가 열려진다면은 이제 소홀선 그 기차를 타고 유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시절이 오겠죠. 그리고 잃어버렸던 동북 삼성도 찾아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응원을 하느냐? 그것은 이제 우리네 통일과도 이제 직결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유약한 만약에 존 바이든이 또 대통령이 들어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크나큰 불행으로 다가오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 바이든은 엄밀히 말해서 부정선거를 해측한 주역이죠. 그리고도 우리나라 언론들이 참 제가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조 바이든을 척밟고 있는 그 미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떳떳하겠습니까? 시험 준비를 해서 올바르게 시험을 본 사람이 떳떳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온갖 컨닝질을 해서 그 편법을 쓴 사람이 더 떳떳할까요? 저는 이것을 시청자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통일 시대가 온다면은 명분을 두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국민들이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여러분들 삶이 나아진다는 뜻에서 제가 오늘 방송을 해드렸고요. 잘못된 선택과 판단이 대한민국을 무려 10년 가까이 거의 후퇴를 거의 시겠죠. 어제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또 시의원이 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죠. 이놈의 정당은 턱하면 그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소방차고 이런 거는 무조건 통과를 제가 알고 있는데, 아, 지금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아, 불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오거리. 여기 오거리. 여기 오거리. 엄마 어디인데? 오거리인데 차들 엄청 뒤에 있어. 지금 가고 있어. 예. 다들 남은 오후 시간들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들어갑니다.